자, 그래서 좀 간단히 하려고 생각해 봐. 360 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360을 일단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쓰긴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큰 두 덩어리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6을 또 저렇게 써서 합니까? 그러니까 36이라고 써서 하든가. 36이 뭐 6 6이 36이지. 그럼 2가 2 개, 3이 2개 아니야. 그죠? 그러면 36에다 10을 곱해야 360 나오는데 10은 뭘로 돼 있어? 2가 하나, 5가 하나.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저거를 소인수 분해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니은자 써 가지고.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지. 자, 그러면 지수에다가 일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약수의 개수가 이 파트에서 왜 나왔을까요? 그지? 갑자기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봐봐. 거기 지수에다 1 더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기억 혹시 하고 있니? 왜 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작은 숫자를 해보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알았지? 이 숫자가 약수가 몇 개냐 물어봤을 때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해요. 그죠? 왜 1씩 더하냐 이거지. 지금 이 곱의 법칙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얘가 약수 안에 그러면 2가 맥시멈 몇 개까지? 3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 2가 하나도 없는 것들. 2가 하나도 없다는 건 1 곱하기. 그지? 2의 0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2의 0제곱이랑 3 0제곱 곱하는 거랑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곱해진 애들. 알았어? 몇 가지가 있어? 3이 세 종류가 있죠. 근데 2도 몇 종류가 있어. 그럼 이런 덩어리가 몇 개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똑같이 가겠지. 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걸 다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야. 그냥 곱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만들 수 있는 게 3의 0제곱부터 3의 2제곱까지니까 총 몇 가지? 세 가지인 거고. 그래서 지수에다 1씩 더하는 거야. 0 때문에. 0제곱 때문에. 그리고 얘가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서 12개의 약수 개수가 나오는 거 여기서 그런 이유가 알겠습니까? 나온 김에 상식이니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 상식이야. 알아야 돼. 나중에 다 필요한 거니까.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알아두세요. 오늘 여기 이거 수업 들은 사람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1부터 더해. 알았어? 2의 0제곱인 거잖아. 알았지? 다 더해. 그 다음에 3도 똑같아. 1부터 다 더해. 그리고 곱해. 알았어?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물론 이게 지금도 나오긴 하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은 이게 차수가 좀 큰 애들이 나와요. 알았지? 그럼 그때는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합을 구하는 공식을 배웁니다.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실 근데 그냥 해도 되지. 근데 그게 뭐 3의 10제곱, 알았어? 2의 8제곱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냥 다 더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공식으로 배웁니다. 알았지? 이게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 거. 오케이? 밑에 이제 8번에 있네요.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오케이? 그런 거고. 자, 이번에는 옆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가서 옆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인 건데 이게 지금 여기는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여기하고 뭐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냐면 해본 사람들은 그 금액 문제가 있어. 동전 문제가 있거든. 알았지? 그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자, 11번을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요.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x, y, z가 자연수인지 0 이상의 정수인지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인지 아니면 자연수인지를 잘 봐야 돼. 알았니? 음화정이면은 0도 포함이야. 알았어? 0일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자연수로 돼 있죠. 11번은. 그럼 자연수일 때 이거 순서상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개수가 다 다르잖아. 이거를 할 수 있는 공식은 없어.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제일 큰 수가 곱해진 거 누구죠? 3Z죠. 얘를 기준으로. 여기 경우의 수 수녀 조합은 기준을 잘 정해야 돼. 그러니까 식 한 방에 답이 딱 나오는 거는 당연히 기본 문제겠지. 당연히 니네가 맞춰야 되는 거. 그죠? 그런 문제겠지.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60점 이상, 70점 이상이 되려면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뭔가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이런 경우 몇 가지, 이런 경우 몇 가지 이렇게 다 구해서 더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구해야 됩니다. 이제 시험 봐봐서 어차피 아시잖아. 3번 시험을 봐봤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기준. 어? 너는 안 중요하겠지. 자, 기준. 그래서 이걸 하는데 Z가 1인 경우. 알았어? Z가 1인 경우 하시면. Z가 1인 경우면 X 플러스 2Y가 얼마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순서상 또 만들어야 돼. 이해됐니? 이렇게 하나씩 다 해야 된다. Z가 2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한테 질문 안 해도 되겠지? 니네가 다 하면 되니까. 오케이? 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1, 2, 3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공식은 따로 읽는 건 아니니까 순서상을 직접 다 찾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준수하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세면 돼. 내가 왜 이번 시험에서 여기만 시키겠다고 한지 알겠지? 다 세요. 다 세세요. 알았어? 맞추면 되니까. 근데 그냥 세도 요령껏 세야겠지. 알았어? 그건 요령껏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순서상을 그러니까 다 세라고 한다고 해서 얘들아 제발 순서상 이렇게 다 쓰라는 건 아니야. 개수 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Z가 이렇게 한 다음에 Z가 1때 Y 기준해서 X가 몇 개, 개수를 다 세라는 거지 순서상 하나씩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하나씩 직접 찾아야 된다고 해서 어떤 애들은 진짜 순서상을 다 쓰고 있어. 그럴 문제면은 안 푸는 게 낫지 않나? 시험 볼 때. 그죠? 그거 하나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개수를 하나씩 구해서 그 개수를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 14번까지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별표 하세요. 이게 기본 문제인데 처음에 조금 이제 준서야, 재훈이 공부 방해하지 말아 줄래?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인데 뭐냐면 이런 거야. 도현이 4페이지. 이거 한 번만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한 번 해도 되겠지? 설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다시 보던가 쌤한테 다시 질문을 개별로 하세요. 처음에 잘 들으면 그래도 웬만큼 될 거야. 헷갈리는 것 뿐이지. 둘 차이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스에 뭐 메모를 하든가.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벌써 이 둘이 왜 다른지를 모르는 걸로 시작하면 이제 이건 답이 없어. 자, 일단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00원짜리가 뭐 7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내가 2000원을 지불하려고 해요. 2000원을. 알았지? 그럼 2000원이라는 금액은 지불 금액이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2000원 한 가지예요. 근데 여기 있는 돈으로 2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잖아. 우리가 이제 잔돈 이렇게 있으면 돈 내는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이 돈을 내도. 내가 동전이 많으면 동전으로 낼 수 있는 거고 그냥 동전 놔두고 지폐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세는 게 지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 안에서도 지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 중에는 방법이 더 많겠지? 그렇지 않을까? 같은 금액 안에서 방법이 여러 개일 테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알았어? 아니면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특정하게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에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금액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 알았어?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봐봐봐. 지금 보면 여러분들 100원짜리로 500원 만들 수 있죠. 500원 자체 금액을 만들 수 있지. 7개나 있으니까. 근데 100원짜리로 1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거든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짜리가 이제 3장이 있고요. 100원짜리가 똑같이 7개 500원 뺄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1800원 만들 수 있냐고. 못 만들잖아. 그지? 못 만들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지불 방법을 물어보든 지불 금액을 물어보든 거기 이제
거기 여러분들 박스 안에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막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지불 금액의 수는 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서 지불하는 방법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제 쌤이 해석을 해줄 건데, 지불하는 방법은 금액이 겹쳐도 괜찮다니까. 알았어? 겹쳐도 괜찮아서 이런 거야. 여기서 1,000원짜리를 아까 이거는 정확하게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약수의 개수 있죠.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약수 개수 구하는 방식하고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어떤 숫자가 있냐면 아까 이게 얼마였냐면 72여 저게. 72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고 이거. 2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2가 3개 있는 것까지 했고. 그죠? 마찬가지야. 이게 내가 지금 1,0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는 경우, 하나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3개 내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불 방법에서는 뭐가 겹쳐도 된다고? 금액이 겹쳐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겹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원짜리를 안 내는 것부터 하나 내는 거 해가지고 몇 개 내는 것까지 7개를 다 내는 것까지 해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똑같죠? 지수 일씩 더해서 곱하는 거 원리 똑같잖아요. 둘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32가지인데 중요한 건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 안에 항상 이 말이 있을 거야. 괄호 열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알았어?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무슨 뜻이야? XX는 안 된다.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 4가지, 이거 8가지에서 8, 4, 32가지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1,000원짜리도 안 내고 100원짜리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하나도, 그러니까 영어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거 하나를 빼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지불하는 방법은. 이게 지불 방법이야. 알았어? 금액이. 근데 여기 밑에 봐봐. 선생님, 100원짜리랑 1,000원짜리 똑같은데, 1,000원짜리 3개 할까요? 500원짜리 중간에 꼈거든요? 그지? 그러면 겹치는 일이 생긴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원짜리 5개로 500원 만드는 거랑 500원짜리 하나로 500원 만드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위에 단위 있죠? 위에 단위. 100원짜리로 500원 만들 수 있지. 그러면 500원을 깨. 100원짜리로. 100원짜리 몇 개야? 15개가 됐지. 근데 100원짜리 얘네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500원 가지고 1,0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지 3개니까. 그러면 얘들도 깨.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전체 금액 있죠. 이거 전체 금액이 지불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되는 거야. 알았어? 못 만드는 금액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900원 이야기도 만들 수 있죠. 2,900원 되죠. 1,000원짜리 2개에다가 50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4개.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잔돈으로 싹 다 깰 수 있는 건 그냥 전체 금액이 답인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비교한 대상을 알려줄게요. 100원짜리가 2개이고 500원짜리가 3개이고 1,00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잔돈을 다 깰 수가 있냐 이거지. 100원짜리로 5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그럼 얘는 그대로 100원짜리 2개 그대로. 500원으로 1,000원 만들 수 있죠. 두 개가 1,000원이니까. 그러면은 1,000원짜리 어떻게 하라고요? 깨라고. 1,000원짜리 3개가 500원짜리 몇 개야? 1,000원짜리 3개가 얼마로? 500원짜리 6개밖에. 그러면 결국 100원짜리는 2개인데 500원짜리 몇 개입니까? 9개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불하는 방법 개수 구하는 걸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이걸로는 겹치는 금액은 없으니까 100원짜리 2개랑 500원짜리 9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금액하고 똑같아진다. 알겠지? 그럼 몇 가지입니까? 3 곱하기 10 빼기 1. 이게 지불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지불 방법처럼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바뀌면 큰 단위를 잔돈으로 바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불하는 방법을 계산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 문제로 연습해 보면 그걸로 그냥 정리하면 돼. 지금 지불 방법은 쉬우니까 그 지불 금액만 좀 해보자. 알았지? 지불 금액. 자, 16번 봐봐요. 16번 보면 1,000원짜리가 4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만원짜리가 2장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야지. 작은 단위 1,000원짜리로 5,0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그럼 1,000원짜리 그대로 4장 두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못하면 이제 시험 볼 때 맞출 수 있는 게 없어 경우의 수에서.
5천원짜리 3장으로 만원짜리 만들 수 있죠. 2장 이상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만원짜리를 5천원짜리로 깨라. 오케이? 그럼 5천원짜리 다 해서 몇 장 됩니까? 7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4장과 5천원짜리 7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씩 더해서 곱해가지고 1 빼는 거지. 그지? 그 계산하시면 답은 나와. 영원 지불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다 써 있으니까. 알았죠? 이런 거고 아직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순열 조합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알았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서 이거 올라오고 쉴게요. 마지막 관문 남았습니다. 색칠. 자, 색칠 문제인데 색칠 문제는 이거는 어 무조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 뭐랄까 공식이나 그런 법칙이 따로 있진 않아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본 친구들은 알긴 알 텐데 이게 지금 20번 같은 그림 한번 봐보래. 20번 같은 그림 봤을 때 색을 칠해. 근데 5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웃하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대.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A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번 룰은 뭐냐면 가장 많이 인접한 녀석부터 색을 칠합니다. 알았어? A죠. A에다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래서 거기 알파벳 옆에 그냥 쓰면서 그냥 풀면 돼요. A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색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 시계 방향으로 가든 시계 반대로 가든 내 마음대로 해. 알파벳 순서를 해볼까? B에는 몇 가지를 칠해야 될까? 무조건 인접한 곳은 같은 색이 안 되는데 이미 A에 무슨 색을 칠했겠지. A에 뭔가 칠했겠지, 그지? 그러면 B에는 그 A에다 칠한 걸 무조건 어때야 돼? 피해야겠죠? 그럼 B는 4가지가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 C는 어때? 이미 A하고 B가 색이 칠해진 상태야. 그러면 C에는 A하고 B하고 지금 어때?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C는 3가지. 그 다음 D는 누구랑 인접해 있어? 현재 색칠돼 있는 애들 중에. A하고 C랑 인접해 있죠? 그럼 A하고 C가 지금 다른 색일 거 아니야? 맞지? 다른 색이니까 D는 어때? 그들과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E도 당연히 3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알았지?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칠판에다가 그리는 그림하고 차이점을 좀 봅시다. 자, 볼게요. 모양이 뭐 대칭은 아니에요. 알았지? 대칭은 아니고 그냥 그린 거야. 알았어? 여기도 똑같이 7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 문제 20번의 이 방법처럼 똑같이 할게요.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한 곳에 다른 색을 칠하고 싶다. 알았지? 예를 한번 해볼게. 요거 하고 실 거예요. 잘 봐. 지금 20번하고 그림 모양이 달라서 하는 게 아니야. 푸는 방식이 달라. 알았어? 그러면 20번 그림과 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게 이 색칠 문제 푸는 유일한 룰이야. 공식은 없어. 알았지? 자, 분명히 20번에서는 그냥 A하고 그냥 옆으로 쭉 가면서 그 다음 이웃한 것만 피해가지고 쭉 적었지. 그지? 그럼 얘도 만약에 그렇게 푼다고 하면 내가 뭐부터 칠하라 했어?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녀석, 인접한 녀석부터 칠하라 했지. 누구겠냐? A겠죠. 그러니까 A가 지금 7가지인 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기야, 뭐부터 칠할까? B? 자, B를 칠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얘처럼 앞에 20번처럼 그럼 B는 상식적으로 얘랑만 다르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6가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똑같이 돌립시다. 이제 시계 반대로 돌도 시계 반대로 돌아올게요. 그럼 C는 얘랑 달라요. 그죠? 그럼 5가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어때? 얘랑 다른 색이야. 그건 또 5가지야. 그지? 근데 얘랑 다른 색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몇 가지야?
얘랑은? 왜 20번은 2까지 가면서 왜 얘는 여기를 못 채울까? 내가 왜 이 그림 그렸는지 알겠어요? 얘 모르죠? 네 가지야, 세 가지야? 아,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야, 네 가지야? 그지? 애매하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이유가 그거야. 20번 그림과 얘의 차이. 이해됐어? 돌아왔을 때 20번 왜 그게 필요 없었어? B하고 E가 색깔이 상관이 없죠? 다 있지 않으니까. 일렬로 갔잖아. 이 친구는 어때?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다 칠한 색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그잖아. 왜 고민이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다른 건 맞아. 맞지? 얘랑 얘랑 다른 건 맞아. 근데 누구 때문이야? B하고 D가 같냐 다르냐가 문제지. B하고 D가 같으면 어때요? 총 이 라인은 몇 가지 색인 거야? B하고 D가 같은 색이면 두 가지 색인 거야. 그럼 얘는 몇 가지겠니? 다섯 가지 칠하면 되지. 두 가지가 빠졌으니까. 근데 얘랑 얘랑 다른 색이면 토탈 여기는 몇 가지 색이 있는 거야? 세 가지 색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네 가지 색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더해서 아홉 가지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도는 것부터 잘못됐어. 아셨죠? 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알았지? 이유를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칠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냥 내가 민기한테 뭘로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니네도 하나 골라서 B를 칠하는데 맞은편 있죠? 이웃하지 않는 놈. 무조건 완전 맞은편일 필요는 없어. B랑 이웃하지 않는 놈이 누구야 지금? D죠. 니네가 E를 고르든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고 B를 골랐으면 B의 반대편 B하고 D가 같은 색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E가 애매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B하고 D가 다를 때. 왜 나누는지 알겠지?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림이 다양하니까 애들이 애매한다. 선생님 이건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애매할 때 나누세요. 무조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 것도 나눠서 해도 결국 그걸 더하면 답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애매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눠서 그냥 하라고. 애매할 때. 자,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돌아왔을 때 B하고 D가 같을 때랑 다를 때 누군가의 개수가 바뀌면 내가 지금 말하면 이 문장이 찾는 룰이야. 누군가 한 쌍을 골랐는데 걔네들이 같을 때랑 다를 때 다른 녀석의 색깔이 바뀌면 개수가 바뀌는 경우면 무조건 경우 나눠야 돼. 알았냐? B하고 D를 골랐다고 쳤을 때 B, D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E나 C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오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20번 문제도 나눠서 풀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걔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B하고 D가 같을 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B하고 D가 같아. 그럼 B는 몇 가지? 똑같아, 6가지. 근데 B하고 D가 같으니까 쌤이 색깔로 구분해서 해줄게. 봐봐. 음, 여러분들도 구분해서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2개 그려도 되는데. 자, 보라색은 이걸로 할게요. B하고 D가 같으면 B에다가 6가지 칠했으면 있잖아. D는 몇 가지겠어? 성빈아, D 몇 가지겠냐? B하고 D가 같아. 그럼 B를 색을 칠했, 결정했잖아. B에다 빨간색을 칠하기로 했어. 그럼 D가, 그니까, 그치. 그 6가지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얘랑 같이 가니까. 그런데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순서쌍을 보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를 6가지로 생각해보면 66에 36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결정되면 얘도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는 한 가지인 거예요. 얘가 고른 거 그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함수할 때, 함수 개수 셀 때도 똑같이 돼. 알았냐?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가 6가지면 D는 한 가지인 거야. 왜? 얘가 결정한 그 색깔. 경우의 수니까.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면 C는요? B하고 D가 이미 같잖아. 아까 했던 대로 해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고 얘가 다른 색깔인가 총 몇 가지 색깔? 2가지 색깔이야. 그럼 C는 몇 가지? 5가지지. 7가지 중에 2개 빠졌으니까. 얘도 몇 가지? 5가지예요. 따라서 6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5. 알파벳 순서 적어줄까?
그게 낫겠다. 그지? A, B 신수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5.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요 친구. 잘 봐나? 그 다음에 B하고 D가 다르다. 똑같이 해볼게요. B도 6가지는 똑같이 간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C를 하는 게 아니고 D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B하고 D가 다르니까. 알았어? 이해됐지? D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D가 몇 가지야? 확실하게 B랑 다르잖아. B랑도 다른데 누구랑도 달라. A하고 다르겠지. 그죠?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입니까? 5가지겠죠. 그지 않을까요? 이해? 아니, 얘가 칠한 거랑 다른 걸 칠해야 되잖아. 근데 얘랑도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 피해야지. 그러면 C하고 E는 몇 개씩이겠어? C하고 E는. 이게 다 다르지, 3개가. 그럼 너는 지금 이 셋이랑 다 이웃하고 있는데 다 달라야 되니까 몇 개? 4개씩이 돼. 그래서 개수가 다르죠. 5, 4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틀려요. 아예 달라고 답이. 알았지?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C부터 할게요. 4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이쪽 부분이 누구? D 때문에 D의 부분이 달라져서 그 양쪽에 있는 C랑 E의 개수가 같이 달라지는 상황이 온다. 그지?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색칠 문제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어떤 마주보는 한 쌍이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 나머지 옆에 붙어 있는 애들 색깔이 달라진다면 무조건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알았어?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21번 또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A를 먼저 칠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A하고 C가 지금 이웃한 건 아니죠. 똑같지 않아? 원 모양으로 지금 사이에 껴있지. 그러니까 A하고 C가 다를 때랑 같을 때 B하고 D가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눠서 하라고. 알았어? 누구랑 하든 상관없어. 자, 쉬었다가 순서대로 나열. 알았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에서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그 과정이 순열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뽑는 것까지는 조합인 거고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분필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옆 강의실 가서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2개의 색깔을 골라 가려고 그래요. 서로 다른 색깔이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2개를 골라가지고 딱 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 2개만 딱 챙겨서 가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합이야, 조합. 그냥 뽑기만 한 거니까.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봐봐. 이 중에서 어떤 이제 A라는 집합이 있고 여러분들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 B라는 집합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색칠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2개를 뽑아서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칠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A부터 칠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같은 색 뽑은 건 똑같지? 요거 2개 뽑은 거 똑같잖아. 근데 여기다 칠하는 건 몇 가지야? 거기에다가 2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그지? 이게 순열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요. 뽑아서 나열한 게 순열이고 뽑은 게 조합이야. 근데 왜 우린 순열부터 배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알아듣기 편한 게 순열이라 그런 거지 실제로는 순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방금 뭐라고? 뽑아서 나열한 게 순열이고 그 다음에 뽑아 이게 조합이야. 그래서 이제 조합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는 가장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집 같은 걸 풀 때 순열 단원이면은 다 순열로 풀어 이제 생 같은 거 풀잖아 우리. 풀면은 순열 유형 제목 다 써 있다고. 그러면 순열 파트니까 순열로 다 풀겠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조합 파트를 들어가면 컨비네이션 조합 파트 들어가면 또 조합으로 풀겠지.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 여기는. 왜겠어? 시험 문제 앞에 써 있어? 센처럼 왜 써 있냐고 유형 제목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봤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순열로 풀어야 될까 조합으로 풀어야 될까를
어때? 결정을 해야겠죠. 거기서 결정장애가 오지. 왜? 문제집에서 다 결정해 줬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선생님 문제집에 있는 거 다 지우나요? 야, 지워도 이미 지우면서 외웠겠다. 씨. 어? 그리고 단원 순서가 앞에가 순열 아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막 혼자 막 나름대로 또 이번 기말에 난 다 뒤졌어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거기 있는 거 다 제목 다 지우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뽑아준 이유가 없지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처음에 풀 때는 이런 상황은 순열이구나. 그걸 계속 니네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서 풀으라고. 그냥 숙제하고 테스트 본다고 푸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숙제를 할 때는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니네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 할 때는 여기 부분은 이런 상황들은 순열을 쓰더라 라는 경험치가 계속 쌓여야 돼. 알았냐? 이해됐지? XP가 쌓여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경험치가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열이구나, 이 경우는 조합이구나,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럼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헷갈릴 상황이 오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헷갈리면 일단 뽑아. 알았어? 그건 조합 다 끝나고 나서 일단 뽑기부터 해. 그 다음에 뽑아놓고 생각해봐. 내가 이들을 나열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내가 할 일이.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자리를 다 정해줬어. 그러면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자리 배치까지 해줘야 되는 건 뭐라고? 순열이라고. 오케이?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어? 민기야, 내가 널 살린 거다. 한번. 그치? 그래서 6개를 내가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한다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는 6가지가 들어가겠지. 두 번째 자리는 이미 얘를 넣었잖아. 그 나머지 몇 개? 5가지. 여기에는 그거 뺀 나머지 4가지. 이걸 곱하면 되는 거고.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하냐?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한다. 6P3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3은 뭐냐? 하나, 둘, 3개. 자리가 3개. 개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이게 근데 이 순열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함수로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어떤 색연필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그림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림이 똑같이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치자. 응? 그 색연필 4개를 골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색을 하나씩 칠하려고 그래. 4개에서 하나씩. 알았지?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론 엄청 쉬운 거예요. 10P4인데 니네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걸 순열이냐 조합이냐 판단할 거냐 그거고 이거를 이제 여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유형을 분명히 유형 몇 개 안 되거든. 그 유형을 정리했는데도 문제가 새롭게 느껴진대. 분명히 여기는 문제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테마가 다를 뿐이야. 뭐 어떤 때는 색연필, 어떤 때는 뭐 사람, 어떤 때는 뭐 우체통 다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함수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봐봐 이런 거예요. 자, 색연필을 10개 중에 4개를 골라가지고 색을 칠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A, B, C, D의 함수가 있어. 알았어? 색연필이 여기로 가니까 애들이 잘못 생각하네. 그럼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치역이냐? 그건 아니. 그건 아니야. 알았어?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A, B, C, D가 여기 색깔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진열이 돼 있어. 걔를 대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서 7번에 대응됐으면 7번 색을 칠하는 거야, B에.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가 8번이면 8번 색을 칠하는 거고 10번 색을 칠하는 거라고. 알겠지? 함수예요. 하나에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뭡니까? 1대1.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1대1 함수 계산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10까지. 9, 8, 7. 오케이? 그래서 기울은 뭡니까? 10, P, 4. 근데 내가 이걸 일부분을 뽑지 않고 전체를 다 나열하는 건 뭐겠어, 그러면? 10개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나열을 한대. 근데 고를 필요가 있냐? 10개 단데? 아니지. 그죠? 그럼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뭐라고 쓰냐면 10 팩토리얼. 설마 이거 이제 느낌표로 읽진 않겠죠. 실제로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느낌표 표시를 그 키보드에 느낌표를 입력하긴 하는데 그게 수학 기호로 뭐라고? 팩토리얼이라고. 알았지? 이해했습니까? 저 팩토리얼의 뜻은 10부터 얼마까지? 1까지 곱해라. 그리고 저거의 의미는 언제 쓰냐고. 저 개수를 나열할 때. 알았어? 전체를 다 나열할 때 10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게 순열의 전체입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럼 이제 문자로 쓰면은 NPR일 거 아니야. 그지?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 진짜 저자세 싫어하는데. NPR. NPR은 식으로 어떻게 그럼 야 그럼 이걸 식으로 해봐봐. 이거 숫자로 하면 어떻게 해? 10피사는 그럼 10부터 몇 개? 4개를 곱한다. 근데 그걸 말로 쓸 거야? N부터 R개를 곱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치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니 근데 그게 표현이지 식은 아니잖아요. 그지? 맞죠? 그 여기서 이제 N-R 플러스를 N-R도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게 N-R이면 전체가 R 플러스 1개죠. 그지? 그래서 안 되고. 어쨌든 요거야.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뭘 외우냐. 요거예요. N 팩토리얼에서 잘 봐봐. 여러분 니네 여기서 알 수 있어. N 팩토리얼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곱한 거야? N부터 1까지 곱한 거야. 근데 얘는 가다가 잘렸지. 그지? 맞죠? 가다가 잘렸어. 이 다음에 뭐야? N-R이야. 그지? N-R 플러스 1이니까 N-R이죠? 그럼 이 D가 잘렸어요. 화면에서 잘릴 거야 아마. 잘렸어요. 그지? 근데 이 D가 뭐지? N-R 팩토리얼 아닌가? 알았어. 그럼 모르겠으면 직접 써봐. 알았어? 나열을 해보는 거야. N팩이 뭐냐고. N 곱하기 N- 곱하기 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걸 쓸게요. N-R 플러스 1 곱하기 N-R N-R-1 그죠? 여기는 N-R팩은 뭡니까? 얼마부터 출발? 당연히 N-R부터 출발하겠지? N-R N-R-1 하나 적어야 되니까 계속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다음 누구요? N-R-2 1까지 가겠지. 그럼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둘이 동일하죠? 약분을 합니다. 그럼 방금 여기서 했던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NPR은 여기까지니까 나오죠?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이유는 시험 문제를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외워야 됩니다. 물론 숫자 나왔을 때 계산은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 숫자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고 식으로 문제가 나와. 뭐 증명 문제 이런 것들 나오거든. 알았어? 그래서 외워 두셔야 돼요. 이제 유형별로 좀 보는데 첫 번째 7쪽을 보면은 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열 뭐 의미 이런 거는 굳이 안 넣어놔서 우리 교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들 다 개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긴 개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 다 있어. 이게 다야. 근데 적용을 못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유형별로 보여줄게. 첫 번째 31번 그쪽 라인을 보면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알았죠? 이거 말고도 어려운 단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합시다. 특정한 자리에다가 어떤 애들을 넣고 싶은 거야. 알았지? 특정한 자리에다 어떤 애들을 넣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특별한 자리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나열하시면 돼요. 알았어? 자, 31번에 보면 아, 누구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왠지 못 읽을 것 같은데. 자, 이 5개의 문자를 나열을 할 건데 A하고 E를 양 끝에 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뭐야? 알파벳 A하고 알파벳 E를 양 끝에 오게 나열하는 거야. 지금 5개로 나열하기 때문에 자리가 이렇게 올 거고, 그럼 A하고 E가 양 끝인 게 몇 가지가 있어? A, E랑 이 A가 있겠지. 근데 이 A를 하든 A, E를 하든 이 가운데 나열하는 건 또 어차피 같아요. 그럼 뭐 한다고 이 경우 계산하고 이 경우 계산하냐?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곱하기 2. A하고 E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3개를 어떻게 하면 돼? 나열하면 되지. 3팩. 그지?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끝. 자, 그리고 쌤이 이렇게 풀어주잖아. 그때 만약에 본인이 이거 판단 잘해야 돼. 이런 애들 나중에 내가 판단 못할 것 같아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쓰고 넘어갔으면 니네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왜일까?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걸 보면서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우리 숙제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한다고. 그럼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이가 뭐였죠? 알았어?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내외는 아니야. 알았어? 원래 그래 여기가 어려우니까. 쌤 이게 이가 뭐였죠?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좀 어렵다. 자기한테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런 것들은 얘가 뭔지를 따로 이렇게 화살표에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말고 알았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32, 33 똑같은 건데 그죠? 혹시 알파벳 자음과 모음을 오케이 가끔 있어. 그래가지고 못 배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33번에 보면은 아웃라인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몇 명 앉아있죠? 3 10명 중에서 8, 9명 걱정 안 해요. 지금 모음이 오는 경우 있어요. 양 끝에. 모음이 몇 개죠? 여기서? 준서야.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유일한 단어를 하고 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니? 자, 이 33번에는 요 아웃라인에 모음은 몇 개입니까? 4개죠? 맞아요? 준서야? 33번에 모음 4개 맞니? 뭐뭐야? 그 4개죠. 근데 양 끝에 모음이 온대. 근데 모음은 4개거든? 그러면 선생님 4개가 양 끝에 오네. 그게 아니고 양 끝은 자리가 하나씩밖에 없잖아. 지금 이게 7개 문자니까. 알았어? 7개 문자의 양 끝은 요 2자리잖아요. 여기 모음이 온대. 그러니까 여기만 모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음이 온대.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모음이 있겠지. 왜? 모음 4개니까 넘쳐나니까 지금. 뭐부터 하라고? 특정한 자리부터 해결. 그럼 모음 4개 중에서 그죠? 골라가지고 자리를 배치해야 되니까 뭐야? P야. 알았어?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 뭐 할까? 특정한 아무거나 그냥 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알았어? 이해됐지? 그냥 하고 싶은 모음 아무거나. 오케이? 넣어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 한 것처럼 그 모음이 바뀌어도 경우의 수는 계속 똑같은 경우의 수 나오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5하고 6가 들어갔어.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나머지 애들이 나열이 될 거 아니야. 그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6하고 5가 자리 바꾸는 거 계산 또 곱하기 해, 안 해? 해, 안 해? 여기선 했잖아. 그지? 그 여기서 5랑 6가 자리 바꾸는 걸 해, 안 해? 판단 잘하라고. 니네가 판단해야 돼, 시험 볼 때. 내가 옆에 있지 않아. 알았어? 그럼 쌤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확실하게, 알았어? 확실하게 정해야 돼.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전혀 어떤 내가 그러니까 진짜 맞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니네 낚으려고 유도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알았어? 자리 바꾸는 거 해, 안 해? 안 해. 왜? 이미 여기서 했잖아.
나열까지 했잖아. 그치? 나열까지 했잖아. 맞죠? 4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까지 한 개 P예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는 U랑 O가 자리 바꾸는 거에 다 들어있다. 그럼 나머지 애들만 어떻게 하면 돼? 곱해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어차피 여러분들 그 교재들 갖고 있는 걸로 이쪽 파트 풀면 되니까 여기는 쌤이 이제 풀어줄 거야. 자, 슈퍼맨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S와 R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 고1 과정에서는 알파벳이 겹치는 건 없을 거예요. 거의. 알겠습니까? 알파벳이 겹치면 그거 둘은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 알았니? 그건 이제 보통 확통감 배워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거의 안 겹친다고. 이해됐지? 그럼 이 상황에서 S랑 R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다라는 룰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S하고 R이 어디 있어? 지금 이게 8개의 문자를 나열해야 되잖아. 그죠? S하고 R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지? 이럴 경우에는 너무 표현이 좀 그런데 묶음 묶어야 돼. S하고 R을 이거 하나를 알았어? 당연히 R 앙앙 S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이걸로 푸나 곱하기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 경우랑 이 경우를 하나로 본 다음에 나열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벳들을 쭉 하나씩 그냥 떼와. 슈퍼맨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이 알파벳들을 가지고 나열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지? 지금 4개에다가 4개가 이렇게 있고 얘가 맨 앞에 있든 어디 있든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나열은 따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먼저 골라. 알았지? 쌤이 해주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뭐부터 하라고? 나머지 6개 원소 중에 2개를 고르라고. 골라서 여기에 배치를 할게. 알았니?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에 M 들어가고 여기에 N 들어가던가 여기에 N 들어가고 M 들어가는 건 다른 경우일 거 아니야? 그래서 6개 중에서 S하고 R 빼고 6개잖아.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했어. MN으로 했다고 시작.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알파벳들이 있겠죠. 나머지 알파벳이랑 이것까지 해서 몇 덩어리야 그러면? 묶음이니까. 나머지 알파벳이 몇 개? 4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뽑힌 2개 빼고 나머지가. 알았어? 그럼 니네는 이 5개의 덩어리죠. 하나, 이거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해야 돼. 몇 개 문제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기야,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알고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었냐고. 3개를 뽑아, 3개. 이거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몇 개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지? 3개의 알파벳을 뽑아가지고, 그러면 6P 얼마? 3으로 하겠다. 그죠? 6P 3으로 한 다음에, 나열을 해. 됐지? 그리고 나머지 3개.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열한. 이건 4팩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아이들을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6P3에다가 곱하기 4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죠. 그죠? 쌤이 어떤 거 했어 지금? S 앙앙앙 R 이거 했잖아. 우리 뭐 해야 돼? 해봐. 뭐 해야 돼? R? 알았어. 힘들지? 자, R 앙앙앙 S로 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나 이거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그래서 순열조합 파트는 집중해서 풀지 않으면 내 답과 정답이 막 2배 차이. 뭐 이런 게 난다니까. 알았어? 그런 거 빼먹어가지고 실수 많이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조심하자. 오케이? 특정한 원소 이렇게 끼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건데 그 자연수 개수는 뭐 별거 아니야. 나열하면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자리는 0이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거 고정관념 껴야 돼. 맨 앞자리가 대부분 문제가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문제 써 있어. 몇 자리라고. 내가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 여기서 4개를 뽑아 3개를 뽑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 이러면은 니네 앞에 0 안 오는 걸로만 계산하면 답 틀려. 알았어? 이런 거야. 0, 1, 3 이런 숫자 있어 없어? 이런 숫자 있냐고 없냐고? 응? 있어 없어? 13이죠. 젠 13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자리 그러니까 대신에 몇 자리 숫자야? 두 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몇 자리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세 개를 뽑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가지냐고 하면 세 자리인 경우, 두 자리인 경우, 한 자리인 경우 다 나눠서 하셔야 돼. 알겠지? 이해됐죠? 그거는 주의사항. 근데 대부분은 자릿수 정해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자리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1, 2, 3, 4 네 가지밖에 안 되고. 여기는 네 가지죠. 그치? 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세 가지. 아까 그 색칠한 거랑 비슷하지 않니? 이웃한 거 빼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뭐 짝수 골라라. 그러면 누구만 신경 쓰면 돼? 짝수면. 여기. 여기 마지막이 0이나 짝수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애매한 게, 자, 요것만 이야기하고 다음 유형 갈게요. 짝수인 경우는요, 끝에가 0이어도 짝수지, 그지? 근데 이 경우에는 나눠서 해야 돼. 끝에가 0이면 맨 앞에는 이미 0이 안 들어갔겠지. 그죠? 그 다음에 끝에가 0이 아니면 여기 할 때 0이 못 들어가니까 0 빼고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0이면 이미 원래 0이 빠졌으니까 이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끝자리가 0일 때랑 아닐 때 나눠서 하셔야 돼. 홀수는 상관없고 어차피 135니까.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때 그런 거 나와. 3의 배수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찾아야 돼. 그지? 3의 배수 어떻게 되죠? 이거 나열을 했을 때 3의 배수는 일단은 숫자를 뽑아 올 때 멤버가 우리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다. 어떻게 찾아? 초등학교 때 배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죠. 그지?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끝에 두 자리가. 그죠? 15자리랑 1자리 해서 그 몇십 몇이 4의 배수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알았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순열의 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웃하지 않는 건데 이 이웃하지 않는 거에다가 별표를 해 놓으시고 쌤 여기는 유형을 아예 여기 문제 없는 걸 칠판에다가 아예 요걸로 해 드릴게요. 자, 아, 물론 이제 확통 나중에 2학년 때나 3학년 때 확통을 배우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순열이랑 조합만으로 풀 수 있는 거를 할게요.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는 대부분이 고1, 고2 모의고사 기출이 시험에 이제 나와요. 알았어? 모의고사 기출들이 시험 쉽게 내면 안 내긴 하는데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을 낼 때 이게 여기 고1 파트는 대부분 다 고1, 고2 기출이야. 고2들 그 3월에 볼 때 고1 거 보는 거거든. 근데 순열 조합은 고3 께 나와.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 고1 거 수학 칼을 사서 이렇게 혹시 실수로 잘못 클릭해가지고 배송을 시켰어. 어? 샀어. 집에 갔더니 갑자기 엄마가 사다 놨어. 너 이번에 기말고사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해. 반품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봐. 같이 보면 모의고사 기출인데 집합명제 이런 거는 아주 옛날 거는 고3 게 있지만 최근은 고1 거예요. 그러나 순열조합은 이게 확률 통계에 원래 있었어. 순열조합이. 얘가 확률 통계였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 때 내려온 거야.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고3 문제였다고. 알았지? 수능 모의고사 기출들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때? 어려운 건 상당히 어렵겠죠. 고3 거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이웃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웃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자, 8개, 9개. 9개와 합할 수 있어요. 알았지? 여기서 A와 E가 이웃하고 싶어요. 나열을 하는데 이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하는데. 알았어? 이해됐지? 만약에 나열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거 S하고 R 사이에 알파벳 들어있는 그 문제처럼 어떻게 하냐면 A하고 E를 하나로 묶어. 알았지? A하고 E를 하나로 묶어. 근데 A하고 E일 수도 있고 이웃해야 되니까 E랑 A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것도 어때?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돼. 그래서 A하고 E 한 다음에 그 몇 개 남았어? 너무 많나? 이거 맞아. 6개 맞아. 그럼 A하고 E를 묶었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B, C, D, F가 남았지.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총 몇 덩어리야? 5덩어리인 거죠. 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5팩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지. 2가 뭐야? A하고 E가 자리 바꾸는 거지. 2A로 바뀌는 거.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개짜리가 이웃하는 것도 비슷하지.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A하고 E가 싸웠어. 그래서 이웃하지 않아. 알았어? 붙어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가지를 풀어줄 테니까 첫 번째가 이제 별로 다 이렇게 풀어요. 모든 문제집이. 근데 좋지 않은 방법인데 이유는 좀 이따가 보여줄게. 2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에서 1번을 빼면 되지. 전체가 뭐야? 6팩에서 어이? A하고 E가 이웃하는 걸 빼면 되잖아. 이웃 안 하겠지. 그지? 그냥 보면 되게 이해가 잘 돼요. 너무 당연하고. 근데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개부터는 이게 빡세진다. 그러니까 2개까지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왜 이게 3개부터 빡세지냐? A하고 B하고 C가 예를 들어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합에서도 여집합 할 때 2개짜리 2개짜리가 아닌 거 할 때는 괜찮지. A 합집합 B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근데 3개가 아닌 거 어때요? 3개짜리 합집합 식 간단하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이웃하지 않는 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거 빼고 A하고 B가 이웃하는데 C는 이웃하지 않는 거, B하고 C는 이웃하는데 A가 이웃하지 않는 거, A하고 C는 이웃하는데 B는 이웃하지 않는 걸 빼야 돼. 알았지? 이렇게 빼는 걸로만 기억을 하면. 알았어?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서민들이 쓰는 방법 말고 우리 귀족들이 쓰는 방법들. 어떻게 하냐? 결국 이들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A하고 E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웃해야 돼. 이웃하면 안 되는 싸운 놈들은 냅둬. 나머지를 나열하세요. 나머지들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알았어? 식으로 보여주긴 할 건데 그 다음에 A하고 E를 그 사이에 배열을 하면 절대 저들은 붙을 수가 없겠지. A하고 E가 아닌 나머지 있죠. A하고 E가 아닌 나머지 B, C, D, F. 알았어? 오늘 설명 제대로 못 듣고 못 푸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질문 안 받습니다. 여기는 B, C, D, F. B, C, D, F 나열합니다. 알았어? B, C, D, F 나열하면 얼마예요? 4팩이죠? 그지? 나열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러면 B, F, D, C 이렇게 나열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 사이에 공간이 몇 개 나와? 그럼 A하고 E가 이 사이에 끼면 돼. 그럼 절대 둘은 붙어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사이 공간 몇 개 보여? 이들 사이에 A하고 E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보이니? 이게 3개 보이는 사람과 5개 보이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 근데 이건 여기서 이게 3개 보이는 건 5개 보이는 건 선천적인 능력이야.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어차피 지금 설명 들으면 다 이제 보일 테니까. 이거 앞에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 5개의 공간 그 사이가 5개에다가 자리를 넣는 거니까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E가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둘은 만나지 않겠지. 사이에 끼워 넣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와요. 시험에. 알았어? 내가 나온다고 하는 것만 맞았어도 이 지경은 아니겠지. 근데 그게 제일 어렵다. 그지? 이거 나온다. 중요하다. 한 거 다 맞는 게 제일 어렵지. 어? 그래서 내가 그것만 다 맞아도 수학 잘하는 거다. 쌤이 잘하는 거라고 한 이유가 있지. 그게 진짜 어려워요. 알았어? 내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어려운 거 나도 알죠. 그지? 그 노력을 해야지. 한 명씩 시험지 보면서 면담할 거니까. 시험 끝나면 면담해요. 쌤. 아니 뭐 내가 그냥 그때그때 불러서 쌤이 시간 되는 대로 휴지 챙겨줘. 손수건. 비슷할 수도 있고 이야기한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왜? 내가 니네 각자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각자한테 기대하는 게 다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각자의 단점들이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게 있겠지. 그지? 공통적인 건 평소에 뭐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어제 온 친구들. 자, 그래서 사이에 끼워 넣는 걸 하면 요게 3개짜리가 이웃하지 않는 거 할 때 되게 괜찮지. 3개가 이웃하지 않아. 그러면 전혀 이제 3개니까 막 전체에서 빼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 A, B, C 빼고 나머지 D, F 나열. 오케이? 맞죠? A, B, C가 아닌 나머지 D, F 나열해. D, F 나열하면 몇 개야? 3팩이지. 그지? 그럼 D, E, F 나열하면 공간 몇 개 생겨? 이제는 선천적인 거 필요 없잖아. 이제 알잖아. 몇 개? 4자리가 생겨요. 그죠? 4자리가 생기니까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골라야 돼? 남은 게 3놈 아니요? 그럼 그 남은 3놈의 자리를 골라서 배열해 주면 되지. 끝이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 앞에 뒤에 자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알았어? 그럴 경우에 그때그때 뭐냐면 D가 맨 앞에 와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때? 여기가 자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빼면 돼. 그러니까 기본 틀이야. 거기다가 문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는 여기에서 조건을 더 추가를 하느냐. 그럼 니네가 이제 기본 틀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뺄 건 빼고 알았어? 경우 더 나눌 건 나누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기본 레시피인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건 이딴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적어도라는 말이 있는 곳은 전체에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뭐 적어도 누구누구는 이웃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보통은 전체에서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잖아. 그지? 전체에서 여집합 집합에서 배운 거. 그죠? 걔네들을 제외시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리고 적어도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여집합으로 푸는 게 아닌 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을 때 여집합으로 그러니까 아닌 걸 구해 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 있죠. 이렇게. 빼는 게 많을 뿐이지 꼭 그 단어가 있어야만 이렇게 푸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풀 때는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니네가 이제 바로 이제 풀려고 할 때 이 생각을 모든 문제에서 다 해야 돼. 100문제면 100문제 다 해야 돼. 이거를 직접 하는 게 편한가? 아니면 반대를 구해서 빼는 게 편한가? 적어도란 단어가 있고 걸 떠나서 무조건 그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이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 보면은 정말 열심히 다 경우 나눠서 했어. 근데 그거 다 케이스 구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서 다 더해.
그런 문제 많아. 근데 그걸 더했는데 답이 막 5 차이로 틀려. 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지만 쌤이 다 "야 반대 구해."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 적어도란 단어가 없어도. 이해됐냐?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어떻게 하라고? 항상 판단할 때는 직접 하는 게 편한가? 아닌 걸 빼는 게 편한가? 이해됐죠?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까 그 앞에 보면 방정식 문제 있잖아. x 플러스 3y가 뭐 7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봐봐. 부등식이 있어. x 플러스 3y가 4 이하. 적어도란 단어가 없어. 근데 여기 xy의 후보로 주어진 숫자가 예를 들어서 1, 2, 3.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1, 2, 3이야. 1, 2, 3, 4 중에 골라가지고 이게 더해서 얼마 이상 되는 걸 찾아봐. 이렇게 할 때 적어도란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직접 이하인 걸 찾는 게 편할까? 아니면 반대가 뭐야? 5보다 크다죠?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게 편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라고. 오케이?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 시험 볼 때 그래야 되니까.